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전 생 프렌데이였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 생 프렌데이. 야, 샬롯 역배승, 클블 이겼지만 클 프렌이고, 애틀 역배승, 브루클린 역배승, 마이애미 경기는 제가 분석도 안 했지만, 디트도 역배승. 야, 오클라호마 아직 경기 안 끝나서 마인 찍을지 모르겠지만, 야, 오늘 이렇게 후전을 주로 줘버리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자, 주말에 평일보다 조회수가 훨씬 안 나옵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저는 조회수를 딱히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주말에 다들 좀 이제 놀러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배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술자리 약속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이래서 주말에 제가 영상을 길게 찍어서 솔직히 좋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경기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짧은 분석, 간단 명료 분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할게요. 오늘은 댈러스랑 휴스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휴스턴 승, 두 번 모두 언더였는데, 댈러스는 라이블리가 여전히 결정하지만 AD가 데뷔전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PJ 워싱턴도 개인적인 사유, 그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출전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합니다. 휴스턴은 자바리 스미스랑 벤블리시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핵심 포인트 첫째, 댈러스가 원정 5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댈러스 경기만 좀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댈러스가 뭐 그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죠. 그 니코 그 돈치치 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 그 정도로 이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한낱 공놀이에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심플합니다. NBA 사무국에서 지금 댈러스 팬들이 이 정도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댈러스가 홈으로 돌아온 경기, 댈러스가 아주 오랜만에 홈을 치르는 경기, 그리고 AD의 데뷔전 안 밀어줄까요? 댈러스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댈러스 홈 팬들이 오긴 올 거란 말이죠. 그래도 AD를 좀 반겨주려고 반중은 충분히 많이 올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댈러스가 여기서 만약에 댈러스가 여기서 만약에 휴스턴한테 가비지 패배 당한다, 그럼 이 여론은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밀어줄 가능성도 있고, 이 경기는 댈러스 선수들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좀 이악물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동기부여가 더 끈끈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댈러스는 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든요. 둘째로 이 댈러스가 최근 10경기 8호바 2언더로 굉장히 오버하운드를 높은 상황인데, 무엇보다 댈러스는 최근 실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 127실점으로 리그 2등 수준으로 높습니다. 1등이 뉴올리언즈고 2등이 댈러스란 말이죠. 셋째로 휴스턴이 5연패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5연패 과정에서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이 5연패 과정에서 원정에선 이 3번의 패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3번의 패배가 모두 127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댈러스도 최근에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휴스턴도 이 연패 과정에서 원정에서는 127점씩 이상씩 다 꼬박꼬박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실점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건 찾아봤는데 AD가 이 알프렌 센군과의 매치업에서 충분히 기록 자체 평득도 높고 야투도 58%인가요? 상당히 좋고, 이래 AD도 충분히 데뷔 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바랑 댈러스 승 사이드를 둘 다 좀 메인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 최근 7일 동안 5경기를 소화하는 굉장히 지옥 일정입니다. 7일 동안 5경기. 그리고 다음날 백투백도 예정되어 있어요. 혼자. 댈러스는 아니고.
그래갖고 휴스턴이 지금 굉장히 일정 자체가 부상자도 깔려진 마당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정 자체가. 레이커스랑 인디애나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습니다. 레이커스는 돈치치의 데뷔전이 다음 유타전으로 미뤄졌거든요. 마크 윌리엄스가 GTD. 마크 윌리엄스는 솔직히 출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JJ 레디 감독이 팀 훈련을 우선 소화해 보고 출전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거라서 이건 예측이 어렵고, 인디애나는 마일즈 터너가 직전 경기 도중에 뇌진탕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라크룸 들어갔고 그러고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GTD고 결장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첫째로 핵심 포인트 첫째로 레이커스는 홈연전을 치르는 일정이고 다음 경기 역시도 홈연전이지만 인디애나는 원정연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다만 인디애나가 이번 경기를 끝나고 2일 동안 휴식을 취하므로 로테이션 타임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둘째로 양 팀의 야투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팀 야투 순위 레이커스가 2등, 인디애나가 7등이거든요. 평균 득점 레이커스가 7등, 인디애나가 14등. 두 팀 모두 공격 흐름이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셋째로 사실상 레이커스의 상승세 이유는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 반더벨트의 복귀, 그리고 르브론의 최근에 아주 좋은 폼,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반더벨트가 지금 복귀하고 나서 출전했던 경기, 복귀 후 반더벨트가 출전한 경기 6전 6승입니다. 승리 요정이죠. 반더벨트가 직전 골스전에도 해설자도 국내 해설자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지만 골스전에 허슬, 리바운드, 수비 존재감 완전히 미친 수준이었죠. 그래갖고 반더벨트가 4쿼터에 커리한테 매치업 붙어가지고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가 직전 골스전에 3점 8개 던져갖고 빵 프로 개인 야투 20% 기록했던 20%대 기록했거든요. 반등 봐야겠죠. 최근 오스틴 리브스 충분히 잘해왔으니까 일정상 유리한 고지에 있는 레이커스 승 메인으로 동배당 게임입니다. 레이커스 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버축 보겠습니다. 워싱턴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이 경기는 트레이드 성사가 된 이후로 거의 첫 경기는 제가 오늘 다 결정할 거다라고 한 건 오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다 결정을 했죠. 실제로 트레이드된 선수들 이렇게 다 결정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두 팀 모두 백투링 여파가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트레이드된 선수들이 결장 쪽을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워싱턴이건 애틀란타건 트레이드된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 이제 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는데, 워싱턴하고 애틀란타가 이 트레이드 기간에 변화가 참 많았던 두 팀이잖아요. 결장자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경기긴 한데 워싱턴은 오늘 클빌전에 아주 선전했고 야투율도 좋았지만 뒷심이 부족해서 4쿼터에 개발리면서 졌고, 애틀란타는 저 라인업으로 미러키 상대로 물론 큰 복 없는 미러키였지만 근 20점 차까지 지고 있던 경기를 후반에 역전해 내면서 대역전승을 만들어낸 행보를 보인 바,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5.5ND 받았으면은 워싱턴 상대로 5.5ND 이거는 많이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틀 마인만 보겠습니다. 시카고랑 골스 경기는 이번 경기에서 버틀러는 데뷔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옵니다. 지미 버틀러. 그러고 시카고는 GTD가 잔뜩 떠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시카고가 어찌 보면 멤피스, 애틀란타와 더불어 제일 잘 달리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 컬러가 이 트레이드 변화로 인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영입된 자원들을 보더라도 세난에서 데려온 제콜린스는 포스트업이 전혀 안 되는 말라깽이 센터고 수비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포스트업이 안 된다? 먹잇감이죠. 그냥 키만 큰 수비 능력 없는 빅맨이고, 케빈 허더는 캐치앤슛, 그러니까 완전 클레이 탐슨 10 하위 호환이죠. 그리고 트레 존스는 꽤 나쁘지 않은 이 리딩 능력을 갖췄지만 그렇다고 막 정말 리딩 능력이 좋은 그런 가드는 아니고요. 시카고가 데려온 애들이 수비 좋고 그런 애들이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굳이 공격 농구를 열심히 달리는 농구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골스는 최근 솔직히 그냥 못합니다. 라인업 자체도 잘하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커리도 사실 요즘 효율이 너무 박살나 있고, 근데
시카고 상대로는 골스도 이 효율을 좀 회복할 가능성을 무조건 보는 게 맞습니다. 허리도 직전 레이커스전에 전반전에 진짜 더럽게 못하다가 사쿼터에는 전성기 포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양팀 기본적으로 3점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팀들이에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3점 시도 골스가 1등, 시카고가 3등입니다. 근데 최근 5경기 모두 두 팀 모두 페이스 수치 100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페이스 수치 최근 5경기 골스가 6등, 시카고가 8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구에서 템포 빠른데 3점 많이 올라간다? 오바 까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오바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야투 진짜 3점 양팀 모두 막 진짜 30%대 초반 이하 기록하는 경기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은 오바 까고 보는 게 이롭단 말이죠. 정신건강에. 멤피스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습니다. 12월 30일 날에 오클홈에서 130대 106 의외로 굉장히 싱거운 승부가 났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오클라호마 이 백투백이다 보니까 오늘 복귀했던 챗 홈그랜 정도는 돌발 결장 가능성이 있겠고 최근 부상으로 최근에 결장을 좀 잦았었던 제이덤 역시도 돌발 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멤피스는 이번에 팀에 새로 들어온 마빈 베글리 그리고 조니 데이비스 그리고 캠 스펜서가 GTD고 결정할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데스몬드 베인이 GTD거든요.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로 라라비아랑 마커스 스마트를 떠나보냈죠. 솔직히 영입된 선수들에 딱히 주목할 선수들은 없습니다. 베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결장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데스몬드 베인은 12월 30일 날 양팀 맞대결을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멤피스는 모란트가 결장했고 잭 이디 결장, 브랜든 클라크까지 결장을 하면서 에이스 자모란트랑 더불어 핵심 빅맨 2명이 결장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올 시즌 1옵션은 자모란트랑 자넨 잭슨 주니어예요. 멤피스가 제일 잘하는 선수는 명백히 자잭주죠. 근데 자잭주가 이날에 오클라호마 상대로 야투 17개 던져갖고 3개 넣었습니다. 13득점. 그러니까 올 시즌 자렌 잭슨 주니어가 했던 경기 중에 제일 못하는 경기였어요. 최근 멤피스 사실상 에이스 자렌 잭슨 주니어인데 이날에 진짜 더럽게 못했단 말이죠. 근데 모란트 없는 상태에서 자렌 잭슨 주니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24점 차 대패를 당했던 건데 리바운드는 대려 멤피스가 압도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터노바가 11개나 더 많으면서 리바운드 차이는 사실상 무색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멤피스가 상당히 다시 또 고점 흐름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고 4연승 과정 모두 12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고 미러키, 휴스턴 등 수비 좋은 팀들 상대로도 다 이렇게 대량 득점을 읽어낸 성과입니다. 멤피스는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만하죠. 백투백 여파 껴있는 오클 상대로 또다시 무기력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멤피스 홈이기도 하고 멤피스는 홈발을 충분히 많이 받는 팀입니다. 그래서 멤피스가 충분히 득점을 잘해준다라면 저 오바 뜰 것 같아요. 오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멤피스 프렌 쪽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멤피스 믿고 뉴욕하고 보스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고 올 시즌 NBA 개막전에 보스턴이 3점 오질나게 터지면서 132대 109 아주 대승을 거뒀었죠. 보마 5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어느 밤 패스하고 보스턴 승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동배당 게임이란 말이죠. 첫째로 뉴욕이 보스턴에게 상당히 약한 상성을 보유한 팀입니다. 상대 전적만 보시더라도 보스턴이 뉴욕한테 상당히 강하죠. 둘째로 보스턴은 2025년 이후로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로 연패를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달이 넘었어요. 2월 8일이니까. 2달을 넘는 동안 패배한 다음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 이악 물고 발악을 해서라도 꼭 승리를 했던 게 보스턴입니다. 직전 경기 졌죠. 반등의 아이콘 보스턴. 셋째, 뉴욕의 핵심 수비 자원인 오지 아누노비가 소식지에 의하면은 일부 연습만 참여를 했고 완전한 훈련은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러면은 결장 쪽이 유력하게 보는 게 무조건 맞겠죠. 아누노비 없으면은 지금 뉴욕의 수비는 굉장히 결함이 많이 생깁니다.
아누노비가 그만큼 해주는 게 많단 말이죠. 지금 사실상 뉴욕의 이 팀의 유틸리티를 책임지는 게 조시 하트랑 아누노비 두 명이 굉장히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오지 아누노비 결정하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주루 할러데이는 올 시즌 상당히 못하는 선수라서 주루 할러데이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오지 아누노비 결정하는 게 더 무게가 커 보입니다. 피닉스랑 덴버 경기는 덴버 3.5 마인 받았어요. 해외 기준으로. 덴버 마인만 보겠습니다. 우선 직전 올랜도전 결장했었던 자말 머레이는 직전 올랜도전에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어갖고 결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전할 것 같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 햄스트링이 좀 발병이 되면서 결장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피닉스는 오늘 지금 이제 막 경기를 시작했지만 듀란트랑 빌이 결장을 했습니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출전 예측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듀란트 빌이 이 유타 만만하게 보고서 이 덴버전에 오늘 이번에 있을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인 덴버전에 힘을 주려고 결장시킨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피닉스가 사실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브래들리 빌하고 듀란트가 저는 찐 부상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무게감 있게 합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출전 가능성 반반 봐야겠고, 듀란트랑 빌도 이 덴버전의 출전 가능성은 반반 봐야겠고, 그러면 핵심 2명 GTD 떠 있는 거하고 핵심 1명 GTD 떠 있는 거하고 가지수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쪽은 덴버 쪽이겠죠. 거기다 피닉스가 올 시즌 백투백에서 제일 약한 팀이에요. 2승 7패. 매우 나쁜 성적. 평균 득점도 110이 안 되고. 그러니까 피닉스가 백투백에서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백투백에서 팀리아투, 3점 성률 모두 다 크게 떡락하는 팀입니다. 피닉스는. 전형적으로 왜 피닉스가 백투백이 약하냐? 백투백에서 강한 팀이 어딥니까? 에너지 레벨 넘치고 체력 좋고 이런 팀들이 백투백에서 강하거든요. 피닉스의 에너지 레벨하고 제일 거리가 먼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투백에서 약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2승 7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불안 요소는 덴버가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대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샬럿 같은 약체팀하고도 접전을 펼쳤고, 근데 마이너스 3.5 핸디잖아요. 이게 만약에 6.5, 7.5였으면 저 덴버 마이너 안 봤습니다. 3.5면은 덴버가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피닉스가 최근에 되게 많이 못하고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고, 덴버가 지금 뭐 요키치가 부상 이슈가 생긴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3.5면은 전 들이댈만 하다고 봅니다. 덴버 마인 쪽. 클리퍼스랑 유타 경기는 클리퍼스가 매우 나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타는 탱킹팀답게 이 백투백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팀이거든요.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막판에는 높은 확률로 결장해 왔고, 워커 캐슬러, 존 콜린스, 이 인저리 프론 선수들은 대부분 관리를 열심히 해왔던 팀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클리퍼스는 홈연전 세 번째 경기인데 이 유타전마저 진다라면은 정말 최악의 흐름으로 꼬라박는 셈이에요. 최근 클리퍼스는 턴오버가 비약적으로 좀 상승했고 굉장히 많고 전형적으로 못하는 팀. 올 시즌 초반에 유타가 더럽게 못했잖아요. 턴오버가 굉장히 정말 터무니없이 많으면서 클리퍼스가 최근 턴오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유타 상대로 맞아. 디펜레이팅 꼴찌팀인 유타 상대로 맞아 턴오버를 파티를 하면은 그건 좀 상상이 안 된다라고 보고, 클리퍼스가 좀 환기성 경기 타이밍 백투백 유타 상대로 클리퍼스가 좀 대승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클리퍼스가 상대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타 상대로 승리한 경기가 월등히 많았잖아요. 유타 상대로. 근데 승리한 경기에서 다 10점 차 이상 대승이었죠.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보여주는 행보 자체가 승리하는 경기, 패배하는 경기 말고 승리하는 경기에서 마진을 잘 벌어오거든요. 대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19분 찍혔네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